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그 무죄 판결을 받은 1심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실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건 같은 경우 공소장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피고인이 지방에 있던 어떤 사무실에서 세종시에 있는 어떤 땅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될 것이다. 어떤 대학교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지나들어간다. 학생들이 대학교가 생기고 하면은 카페도 생기고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고 어떤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불분명했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매매 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런 취지고요. 또 다른 땅에 대해서 땅이 2개였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땅에서 어떤 대학교가 들어설 것이고 조만간 토지 주변에 외곽 도로가 생기고 어떤 땅이 있으면 그 주변에 도로가 생겨서 어떤 교통 편의시설이 개발되고 그 주변이 모두 개발될 예정이다. 지금 토지를 사면 5년 내에 크게 땅값이 오를 것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시 토지에 확정된 어떤 그때 상황을 보면 개발 계획이 전무하고 이 토지의 경사도가 한 20도 내지 25도로서 개발이 조금 어려운 구역이었고 주변에 도로가 없고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없어서 개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을 전제로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편취하였다라고 지금 문제가 돼서 공소 제기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분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국선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대응하는 경우는 대응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 때부터 본인이 조금 억울하다라는 어떤 무죄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즉, 이 사건 고소인에게 판매를 했던 판매 직원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이 있었고 그 이후에 프레젠테이션 과정, 변론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재판부가 어떤 성명해 주는 사항, 실제로 이 주변에 대학교가 있었는지 도로가 실제로 개발되고 있었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변론했던 그 서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통상적인 광고 홍보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볼 수가 없고 공소사실에 있는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기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의사소통도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망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경사도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사가 땅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도가 한 20% 정도 약간 기울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소사실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경사도 20도 부분이 평범한 땅보다는 개발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 개발을 할 때 경사도 20인데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실제 사안에서 경사도가 20% 이상 되어 있었지만 개발이 된 실제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변론을 직접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를 보면은 세종시 주변의 땅 중에 어떤 경사도가 20에서 25도가 넘어가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망행위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자료들은 사실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네이버에 판매 대상되는 물건들을 찾아보면 직접 어떤 대상 물건들에 대해 다 조회가 가능하고 네이버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그 주변 일대의 사진을 실제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들은 신문 기사, 그리고 지자체 어떤 공고 고시, 언론 보도를 통해 다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뭐 대학교가 들어선다. 아니, 실제로 옆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옆에 있었고 도로가 실제로 개발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가 문제 제기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이 정면으로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은 이 사건이 개발 제한 구역인지 어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제한인지 어떤 제한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터넷 국토교통부 그 이음 토지 거래 관련 토지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지번만 딱 넣으면은 이 땅의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어떤 개발 상황이라든지 언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반인 분들이 좀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허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거래를 지자체에서 직접 체크하겠다는 의미고 뭔가 장래에 개발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부동산 대책을 수십 번 진행함에 있어서도 뭐 잠실, 뭐 음마아파트 그쪽 지역도 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제한이 있다는 부분,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어떤 일종의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토지를 판매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었고 1,000만 원 뭐 내지 2,000만 원 어떤 이런 소액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금방 뭐 땅값이 뭐 그냥 이게 뭐 몇십 배가 올라가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 다 알아보고 사는 부분이고 소액을 투자해서 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투자 과정이 매매 계약서에 다 설명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자기 책임을 통해서 위험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결국 그 위험 부담은 매수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로 문제됐던 부분이 사실 거짓말이 아니었고 검사가 문제 제기했던 그 경사도 부분도 실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매수인분들이 이미 토지 지분 내지 이전 등기를 이미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현실화된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몇 년 내에 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막상 보니까 이미 보상이 되어가지고 수용 공고가 이미 떠가지고 보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동산 개발 상황이 문제된 상황 속에서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내에 개발이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공소사실에서도 뭐 5년 내에 개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고소인분이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그런 설명은 뭐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고 실제 판매를 하였던 그 직원분들이 나와서 증언하기에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막말로 그리고 5년 내에 개발이 된다 이게 어떻게 그거를 믿고 그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개발 호재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 개발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라고 문제된 사안들은 매매 계약 시점으로부터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 속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땅값이 급등하겠습니까? 문제는 투자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토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부동산을 이전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니까 그냥 사기다. 기획부동산은 사기.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좀 구체적 타당성이 좀 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요.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처분행위가 또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었고 실제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였는데 직접 투자 설명을 행한 바도 없고 어떤 설명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조건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했는지도 몰랐다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이고요. 실제로 무죄 판결 나온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해서 어떤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대면해서 이 사건 홍보를 말한 사람은 회사 직원이었던 다른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교육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실제로 직접 설명을 했던 판매 직원들이 고소인들에게 말한 이 사건 홍보 내용도 관공서의 공고나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종시 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처에 대학교가 실제로 있었고, 대학교가 없다고 지금 마치 검사가 주장을 했지만 대학교가 실제로 존재하고, 세종시 주변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경사도 부분은 그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주변 토지에서 그와 비슷한 경사도를 갖는 토지 같은 경우도 세종복합 일반산업단지를 통해 수용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도 공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수용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근데 문제는 이 사건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 자체도 아니었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냥 국선 변호사를 토대로 계속 진행을 했었다라면 아마 무죄 입증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 의뢰인분이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들어간 이후에서도 그 주장의 어떤 논조를 계속 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었고요. 프레젠테이션 과정도 있었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잘 제출한 부분을 재판부가 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감사한 거는 판사님께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의심스러운데 변호인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자료를 반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판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요. 재판장님께서 이런 성명사항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잘 확인을 해서 주장 입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의뢰인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연락을 주실 때는 뭐 판결문이라든지 어떤 공소장이라든지 본인이 처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는지 한 1, 2분 정도만 상담을 해도 제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